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드라마 스테이지 2021 7번째 작품 산부인과로 가는 길입니다. 만삭의 산모 유화영은 토끼와 거북이를 읽으며 태교 중 갑자기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김소진은 진통이 시작됐다는 화영의 전화를 받습니다. 차트에서 화영에게 유산 경험이 있는 것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산부인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화영은 경비 아저씨와 마주치는데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화영을 덮칩니다. 놀란 화영은 아저씨를 밀치고 나오지만 밖은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거리에는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급기야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핸드폰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오고 뉴스에서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전파 중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과연 화영은 안전하게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에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자신을 위협하는 감염자 속에서 화영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굳세게 아이를 낳으러 갑니다. 앞서 태교를 위해 읽어주던 토끼와 거북이도 이러한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죠. 대중교통도 전부 마비된 상황에서 산모의 몸을 이끌고 산부인과로 가는 중 위험에 처한 화영을 구해준 K 요구르트 아줌마도 이런 주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주머니의 배달 카트를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에 유산한 적 있다며 자책하는 화영에게 자식도 다 인연이라고 화영을 위로해줍니다. 요구르트 아줌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위기에 처한 약자를 지켜주고 그리고 같은 엄마로서 산모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내 요구르트 아줌마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와 산부인과가 있는 그린스타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간호사인 김소진 역시 감염자들로 가득 찬 병원 안에서 생존을 위해 숨어 있습니다. 화영은 힘든 몸을 이끌고 남편 회사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그곳에 없었고 지하주차장에서 보자는 쪽지만 있었습니다. 감염자들을 피해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화영은 마침내 남편의 차 뒷자리에서 남편을 찾게 되지만 이미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것도 잠시 남편은 웬 여자 감염자와 함께 셔츠를 풀어헤친 채 함께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보자는 쪽지, 그리고 야근으로 인해 밤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전화가 생각나고 화영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나중에 큰 활약을 해줄 거로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외도를 하며 감염자로 변해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정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인물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화영은 화나서 남편의 뚝배기를 날리려 하지만 양수가 터지고 다시 시작된 산통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산부인과에 전화합니다. 화영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산부인과의 감염자들은 소진에게 몰려오고 전화를 받은 소진은 이미 감염자들로 마비가 된 산부인과에 오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화영은 아기와 자신에게 남은 희망은 간호사님 뿐이라며 간곡하게 소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소진은 산부인과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화영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화영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한 화물차에 있는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 후 산부인과로 향합니다. 소진도 화영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감염자 물리치는 법을 찾아보고 삼지창을 만들어 병원 안에 있는 감염자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산부인과 앞에 도착한 화영은 안에서 기다리는 소진을 보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총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바로 전역을 단 하루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군인은 감염자에 물려 감염되기 직전의 상태로 제대만 기다렸지만 끝내 군인으로서 삶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총을 쏘려는 군인을 향해 소진은 몸을 던져보지만 되려 군인에게 맞아 쓰러집니다. 군인은 화영을 감염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감염자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총을 쏘려 했지만 끝내 좀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화영은 좀비로 변한 군인을 제압하고 쓰러진 소진을 깨웁니다. 일어난 소진은 화영과 함께 주변의 감염자들을 떨쳐내면서 산부인과로 들어갔고 마침내 병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소진은 산부인과로 들어오는 도중에 감염자에게 팔을 물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홀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소진은 자신을 믿는다는 화영의 말에 용기를 얻고 좀비로 변하기 전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화영의 출산을 돕습니다. 아기는 건강히 태어나고 서로 감사와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소진은 아기를 안은 화영의 모습을 보며 꼭 살아남으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소진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가 된 화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소진의 역할에 인상이 깊었는데 소진은 군인과 같이 감염된 상태였지만 군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자살을 택하면서 끝까지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는 모습은 그의 희생이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간호사는 생명을 살렸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은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가는 길이라는 제목과 박하선 배우가 출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파로 가면 어쩌지? 오그라드는 멘트와 극적인 연출로 번복될까 걱정했는데 엄마로서, 남편과 아빠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간호사로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혹은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녹여낸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마냥 행복한 동화처럼 그리지 않은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